자, 요걸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튜토리얼 방식대로 진행을 할게요. 막 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요것만 보고,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1차 메뉴 마크업부터 해달래요. 그러면 1차 메뉴 마크업이라는 거는 제일 바깥쪽에 메뉴 박스가 위치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메뉴 1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자, UL, LI, 지금 메뉴가 몇 개죠? 3개인가요? 곱하기 3개. 그 다음에 HRF, 샵, 그 다음에 1차 메뉴 아이템, 한 다음에 달러. 이렇게 하면 이제 1차 메뉴 마크업은 사실 끝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노멀라이즈 해달라고 하네요. 노멀라이즈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저는 한꺼번에 묶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패딩 0. 그 다음 뭐예요? 리스트 스타일 논 처리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컬러를 이너리 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논 처리 하시면 되겠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노멀라이즈도 끝났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1차 메뉴 완성해달라고 하네요. 자, 제가 완성하라 할 때 요거 하는 거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메뉴 박스, 메뉴라 할까요? 메뉴 박스라 합시다. 메뉴 박스. 그죠? 메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얘는 뭐예요?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이런 것도 써주면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제로 코드 길어질 때 이렇게 안 써놓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작업하는 나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게 좋아요. 자, 일단 메뉴 박스 이 녀석은 뭐 해야 돼요? 바깥쪽으로서의 이제 역할인 거잖아요. 얘를 이제 요 녀석들을 중앙으로 배치시키는 역할이긴 한데, 자, 저는 요 메뉴한테, 자, 메뉴 1한테,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칠해볼게요. 굉장히 크겠죠, 당연히 얘가. 그죠? 그러면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정렬할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자, 정렬하기 전에 저는 메뉴를 뭘로 만들 거냐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메뉴 1의 UL, 이 녀석이 메뉴죠. 그죠? 메뉴로서의 역할이니까,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어서 저는 얘를 뭘로 할 거냐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여기다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UL을 정렬할 수 있겠죠? 텍스트 얼라인. 원래는 뭐 그냥 해도 정렬이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제 UL로 넘어와서 UL한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 주면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는 샵 AF 색상은 뭐 여러분들 그레이 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도 들어가 있으니까 패딩도 0.10픽셀 정도 주면 사실 작업은 끝났죠. 자, 저는 메뉴 1한테 이것 좀 줄게요. 마진 탑 좀. 마진 탑을 한 2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30픽셀 정도 줄까요? 그래서 이제 뭐야? 1차 메뉴 해야죠. 1차 메뉴 1차 메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메뉴 1에 UL, LI 이 녀석이 1차 메뉴잖아요. 1차 메뉴, 정확하게 말하자면 1차 메뉴 아이템이죠. 아이템. 그 다음에 얘가 바로 1차 메뉴죠. 1차 메뉴. 자, 1차 메뉴 아이템은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얘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줘야겠죠. 왜냐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줘가지고 한 줄로 눕혀야 되니까. 자, 그러면 LI 선에서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UL도 아까 보더 레디어스를 안 줬는데 보더 레디어스도 조금 둥글게 해서 10픽셀 정도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I한테 패딩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 A한테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A한테 주는지 아시죠? 디스플레이 블럭. 자, 왜 얘 패딩 주게 되면 안 먹는다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이유가 뭐다? A가 디스플레이, 그렇죠, 인라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저는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도 되지만 블록으로 먹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좋은 방법인 이유가 뭐다? LI한테 만약에 너비가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쵸? 안 늘어나요. 우리는 유연함을 얘가 지녔으면 좋겠는데 유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블루 칠해볼까요? 블루 칠해보면 요만큼의 공간이 남아도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UI라 해가지고 유저 인포메이션, 즉 여러분들이 고객이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고객이라서 생각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여러분들 사용해보지만 여러분들 뭐 불편한 점이 없으면 그냥 사용하겠지만 내가 어쨌든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뭐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어떤 내용을 찾으려는데 잘 안 보여. 아니면 어떤 클릭하려는데 제대로 클릭이 안 돼.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꾼다? 블록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너비는 뭐 사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너비도 줄까요? 너비 필요 없어요. 지금 주지 않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폰트 웨이트도 한 볼드로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만 하면 뭐 1차 메뉴 아이템 얘는 뭐예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죠? 텍스트.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마우스 올렸을 때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호버는 최대한 좌측으로 당겨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줘야 돼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일단 언더라인 주셔야겠죠? 언더라인. 뭐 언더라인은 들어가 있나요? 언더라인 안 들어가겠네요. 언더라인 안 들어가 있으면 언더라인 줄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만 여기다가 블랙 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1차 메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차 메뉴 완성했는데 이제 2차 메뉴 마크업 해달래요. 자, 2차 메뉴 마크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차 메뉴 마크업인데 2차 메뉴 마크업은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요거 컨트롤 Z해서 뒤로 돌아가서 UL li 곱하기 3개. 근데 자식이 아니라 a의 형제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몇 개죠 지금? 3개인가요? 얘도 3개니까 a. 자, 요거 2차 메뉴 마크업까지 하는 방법 여러분들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2차 메뉴 아이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디자인이 깨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래요? 2차 메뉴를 평소에 숨겨달래요. 그러면 자, 2차 메뉴한테 여러분들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일단 얘는 뭐예요? 호버된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렇게 쓸게요. 자, 얘가 바로 2차 메뉴인 건데, 자, 2차 메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다? 접근해야겠죠. 지금 2차 메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조를. 자, 메뉴 1의 자식인 UL, 그의 자식인 li, 그의 자식인 또 UL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할 줄 모르면 일단 제가 이렇게 접근을 일일이 하나하나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li의 UL. 자, 얘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 논처리 해줘야겠죠. 먼저 숨겨놓고 작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겨놓고 작업을 하셔야지 숨기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미리 이런 것 좀 해줄게요. 뭘 할 거냐면 보여야잖아요. 그죠? 그러면 li한테 호버했을 때 누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록 줘가지고 얘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를 뭐 해달래요? 2차 메뉴를 유령화 해달래요. 유령화가 뭐예요? 그렇죠? 포지션 앱솔루트죠? 그죠?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령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령화가 되면 제가 뭐가 된다? 너비가 최소화로 줄어든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너비가 최소화로 줄어든 상태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드 칠해보면 당연히 너비가 최소화로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됐고, 자, 뭐예요? 1차 메뉴 아이템을 유령의 지파로 해달래요. 1차 메뉴 아이템이라는 건 누구예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 li, 요 녀석.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다 써놨기 때문에 뭐가 편한 거예요? 1차 메뉴 아이템이 얘구나. 자, 근데 얘한테 우리가 유령화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유령의 지파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주라고 했다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왜 1차 메뉴 아이템한테 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지금 메뉴 이제 전체적으로 메뉴 뭐 박스가 있는데 메뉴 박스는 따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UL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li가 있죠. 그죠? li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a가 있단 말이에요. a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요 2차 메뉴의 UL은 누구의 형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의 형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네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구조로 따지면 이게 이제 1차 메뉴 아이템이라 해볼게요. 그럼 1차 메뉴 아이템 안에 A가 지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의 형제로 UL이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얘가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 자리 원래 그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강사님, 제가 여기다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어요. 근데 당연히 너비 최소 축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아니, 릴레티브를 li한테 주지 않고 a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a한테 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a한테 포지션 릴레티브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변화 없잖아요. a한테 주나 li한테 주나 크게 딱히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거를 한번 완성을 시키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차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꾸며달래요. 일단 제가 이거를 또 완성을 시키고 나서 둘의 차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꾸며달라는 거는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접근해야겠죠. 어떻게? 자, li a 얘가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죠. 그죠? 메뉴 아이템. 자, 얘도 그러면 a이기 때문에 뭐 줘야 돼요? 디스플레이 블록 줘야겠죠. 그죠? 블록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얘도 폰트 사이즈를 폰트 웨이트 볼드 줘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얘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얘가 왜 이렇다 했어요? 지금 얘 공간이 어때요? 굉장히 좁잖아요. 그죠?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지 이 텍스트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렇죠. 뭐 A한테 패딩을 주는 방식도 있겠죠. 그죠? 보면 이제 패딩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패딩을 주는 방식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패딩을 줘서 해결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해결은 어떻게든 됐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기 UL에 되어 있는 거 지워볼게요. 당연히 UL에 있는 거 지우면 이렇게 되겠죠. 배경색을 달라 했으니까 동일하게 샵 AF 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요? 사실 얘도 마우스로 올리면 호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아마 했을 거예요. 얘한테도 호버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이 컬러랑 백그라운드 컬러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사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완성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잘하신 건데, 근데 보면 뭐예요? 2차 모든 메뉴의 배경색을 한 방에 해달래요. 자, 지금 배경색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 그쵸? 한 방에 처리해달라는 건 무슨 말이면 한 코드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집어넣었을 때 1차 메뉴도 2차 메뉴도 동시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지울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안 주게 되면 2차 메뉴 아이템에 2차 메뉴에 안 나오겠죠, 색상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속 선택자. 자, 메뉴 1에 UL.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메뉴 1에 이제 후손인 UL인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차 메뉴도, 그죠? 2차 메뉴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러분들이 얘한테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이죠? 내가 딱히 뭔가 해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얘한테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또, 자, 지금 보면 뭐가 발생했죠? 중복이 발생했죠. 지금 요것도 중복이 되어 있고, 1차 메뉴 텍스트도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뭐가 되고 있어요? 요거 있죠. 그 다음에 2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도 요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중복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기를 뚝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n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다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굳이 이런 식으로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중복되어 있는 거 있죠? 뭐가 또 중복되어 있죠? 예. 보이죠?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 그럼 이 녀석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뚝 끊어주시면 됩니다. 호버된 n차 메뉴 아이템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복이 줄어들었죠. 그죠? 얘네는 그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메뉴도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꿀팁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2차 메뉴만 선택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를 뚝 끊어주면, 이렇게 하게 되면 2차, 3차, 4차까지 다 디스플레이 논을 줄 수 있습니다. 논과 앱솔루트를 줘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LI한테 릴라티브를 줬는데 A한테 릴라티브를 줘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그리고 자, 이게 사실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UL한테는 지금 포지션 뭐가 걸려있죠? 앱솔루트가 걸려있죠. 그쵸? 근데 자, 여기다가 탑을 뭘 줘야 되냐면, 제가 한 50%를 해볼게요. 50%. 그러면 얘를 릴라티브를 안 줬다 했을 때 탑 50%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요. 보이시죠? 지금 기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릴라티브를 안 줬잖아요. 지금 기준점이, 그러니까 별도의 유령화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탑을 줘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령의 지파를 하지 않고 내가 이런 식으로 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얘까지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주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는 어떤 특징이 있다 했죠? 좌표값을 주지 않으면 원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위치가 원래 있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좌표값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줘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주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건 상황에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탑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자, 얘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이 녀석만 독특하게 좀 칠해볼게요. 레드라고 다시 해볼게요. 레드.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를 탑을 10% 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세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0 주면 당연히 없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 0 주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좌표값을 우리가 포지션 릴라티브를 누구한테 주라? 얘한테 지금 주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 탑을 한 50%를 해볼게요. 0 해볼게요. 0. 그러면 어디 걸리는 거예요? LI한테 지금 릴라티브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뭉쳐요. 그러면 여기다가 10% 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10%만큼 내려가겠죠. 그죠? 10%만 내려가고 50% 주면 50%만큼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 100% 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상태에서 뭐까지 걸어주면 좋다? 레프트 0까지 걸어주는 거. 요거까지 하셔야 돼요, 사실. 요거까지 안 하셨으면 사실 정답이 아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포지션 릴라티브를 A한테 걸어볼게요. 그럼 A한테 걸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어디 나와요?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A한테 지금 릴라티브를 걸었는데 A한테 A 기준 그러니까 100%를 줬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A한테 걸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릴라티브를 LI한테 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릴라티브를 언제 걸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얘의 부모한테 릴라티브를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그 부모한테 가둔 상태에서 그 부모 안에서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릴라티브를 A한테 주면 안 된다. A한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A한테 주셔야, A가 아니라 LI한테 주셔야 된다. 왜냐면 왜 삐져나간 거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가 걸리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0%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릴라티브를 주는 게 좋은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 완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까지 최소화 시켜줘야 돼요. 중복까지 최소화를 시키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